네,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문제는 최근 노래방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바이러스가 전국 곳곳에서 다시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편 어제 코로나 백신 접종자는 하루 최다 인원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흘 만에 5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400에서 최근 400명은 좀 드물긴 한데 거의 500명에서 700명 사이로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까지의 상황을 좀 어떻게 진단을 해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증가 확산 요인, 그러니까 이제 5월 달에 여러 가지 모임이라든지 지역 간 이동, 그리고 종교 행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무래도 사회적 요인으로 확산세가 좀 컸었고, 예.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발생하는 많은 감염 중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차지하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확산 요인으로 작용해서 계속 감염제 생산 지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특별히 감소할 만한 요인은 특별히 뚜렷이 보이고 있지는 않아서 네. 지금 신규 확진자 수가 좀 감소하는 것 같긴 하지만 감소세가 이어질지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예방접종을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예방접종을 많이 맞으시면은 그만큼 감염 전파를 좀 줄일 수가 있는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최대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특히 제주라든지 대구에서 N차 전파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접촉자를 충분히 찾아내고 격리를 하긴 했지만 지역사회에 이미 좀 많이 잔존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언제든지 빠르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어서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 전반적으로는 정체 상황에 머물러 있는데 그런데 제주 상황은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비수도권에서는 세 번째로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31일부터 이제 2단계로 격상을 하죠. 지금 상황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을까요? 네, 확진자 수도 확진자 수겠지만은 단순한 수보다는 두 가지 요인이 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감염 재생산 지수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가 1.4, 1을 훨씬 상회하는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까딱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더 확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고 두 번째는 다중이용 시설을 통해서 또 전파되는 그런 사례들이 속속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주도가 거리두기를 격상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유흥시설이라든지 노래방 이런 곳들이 다 영업시간이 제한이 돼서 11시까지 영업이라든지 또 뭐 식당 같은 경우도 그 이후로 뭐 포장 배달만 되는 이런 쪽으로 더 제한이 돼서 현재 비수도권으로서는 세 번째로 거리두기가 격상이 되고 있는 그런 제주도입니다. 예, 제주 이제 날 풀리게 되면 제주에 더 많은 분들이 가시게 될 것 같기도 하고 현재도 주말에 제주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도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비상이 걸려 있는 제주도의 상황 저희가 짚어봤고 어제 하루 접종자 65만 명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7월에는 이제 7월에는 50대 국민의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라서 예약자도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약하신 분들의 접종률 또한 굉장히 높은 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접종 진행 속도에 좀 가속도가 붙을 거라고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가속화되는 것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4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30만 7천 명이 좀 많은 숫자가 접종을 했었는데 그보다 두 배가 넘는 그런 수가 또 어제 하루 동안 접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접종을 늘려나가는 데 있어서는 가시적으로 뚜렷하게 발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백신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계약 같은 거는 이미 1억 9천만 분 정도가 계약이 됐고 그동안에는 이제 그걸 들여오는 것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뿐이었거든요. 이제 여기서 계속 속도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 진전된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지금 7월부터는 또 접종 대상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일단 50대 분들, 고3 수험생들 비롯해서 일반인 접종자들이 크게 늘고 또 방역 당국에서는 일단 택배 배달 기사분들, 환경미화원 분들도 우선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렇게 접종 대상자들이 늘어나면 상반기에 목표한 1,300만 명 목표를 좀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남은 상반기 기간에 하루에 한 25만 명 내지 27만 명 정도 접종을 하게 되면 1,300만 명이라고 하는 목표는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백신을 우선적으로 접종할 수 있는 계층들이 있는데 그쪽만 다 제대로 더 맞는다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큰 진전이 될 것 같습니다. 만 60 내지 64세라든지 만성 중증 호흡기질 환자라든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또 75세 이상의 노인시설 입소자분들 중에서 예약을 했는데 아직까지 접종이 안 된 분들, 이런 분들을 다 합치면은 기존까지의 숫자에 다 합치면 그것만 해도 1,270만 명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굉장히 좀 낙관적으로 1,300만 명은 생각외로는 쉽게 달성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고령층 접종이 아직까지 60%대 중반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80%라는 목표를 채우는 것, 이것이 좀 시급한 숙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잔여 백신은 뭐 맞고 싶어도 경쟁률이 너무 치열해서 지금 당장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만 아까 제가 언급한 대로 잔여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6만 2천 명, 포털앱으로는 이제 4,300명 정도 되고 이제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았으니까 1,3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좀 유념을 해본다면 이런 잔여 백신에 대한 어떤 관심도 그리고 이게 또 관심을 보이는 어떤 이런 상황들이 아마 그동안 갖고 있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선들을 좀 바뀌게 해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좀 멀리 본다면 한 달 정도 내다 본다면 1,300만 명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우선 접종 대상자가 이제 60세 이상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먼저 해야 되겠지만은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도 지금 접종을 맞고 싶은데 아직 예약을 못 하신 분이 있다라든지 조금만 더 설득하면 금방 맞으실 분들이 충분히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60만 건 정도 접종했는데 잔여 백신이 한 6만 건 정도 발생했는데 아마 대부분은 그 각 위탁 의료기관에서 미리 준비해둔 예비 명단으로 접종이 이루어졌던 것 같고 예, 시스템으로 접종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지금은 한 2주 정도 이 앱을 시범 기간을 가지면서 어느 정도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고 그리고 이제 예비 명단보다 이제 각 위탁 의료기관에서 잔여 백신을 시스템에 올리는 양이 많아지게 되면은 희망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이 맞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한다면은 이제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다면은 잔여 백신만 시스템에 올리지 말고 조금 더 보건소 중심으로 해서 좀 몇 바이알 정도 조금 하루에 조금 더 할당해서 희망하시는 분들을 조금 더 맞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잔여 백신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을 좀 당일 예약으로 활용해 보는 것도 한번 1,300만 명 접종할 때 조금 참조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제 백신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면은 조금 희망하시는 분들께 좀 더 많이 빨리 접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경훈 교수께서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셨는데 어제 첫날 그 잔여 백신 접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보완할 점들이 조금씩 드러난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루에 한 번만 이 잔여 백신 물량을 업데이트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일단 평론가께서는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좀 채워나가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용적으로는 업데이트, 잔여 백신 현황에 대해서 업데이트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자주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예약하시는 분들에게 혼선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절차적인 부분을 따져보면 흔히 인터넷 사이트에서 겪어볼 법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화면이 넘어가는데 지연이 된다거나 먹통이 된다거나 그러니까 트래픽을 소화를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알림 신청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업데이트를 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초창기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에서 좀 과부하가 걸릴 경우에 원활하지 않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이거는 뭐 어느 정도 개선이 앞으로 계속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그동안 사실 젊은 층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 거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네이버와 카카오를 통해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젊은 층들도 조금 시각이 바뀔 수 있을까요? 뭐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 노쇼 백신이 도입이 돼서 노쇼 백신에 대해서 신청자가 맞게 하는 이 제도가 도입이 됐을 때는
형평성의 문제는 없는가 이런 문제의식들이 한편으로는 대두가 됐었거든요. 이것도 이제 신청할 수 있는 센스라든지 또 그런 기회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을 텐데 예. 이런 전제하에서 좀 우려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어떤 이런 백신을 미리 어느 정도 통용시킴으로써 사람들에게 더 익숙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백신에 대한 부정적 시선들이 주로 내외신 보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백신을 맞았더니 어떤 분이 뭐 사망하셨다 혹은 질병에 걸리셨다 이런 보도들 때문에 그런 게 나오고 있는 것인데 사실 자기 주변에서 맞은 사람들의 경험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런 만큼 이제 노쇼 백신을 통해서 미리 맞아본 사람들이 생기고 뭐 그렇게 큰 이상은 없더라. 그리고 열이 나면 어떻게 하면 되더라. 이런 경험담을 통해서 또 구전으로 전파가 되는 것이 현대 미디어 사회지만은 구전 전파의 위력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또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 그런 걸 봤을 때는 젊은 층에서의 백신 불신은 더 빨리 불식이 될 것이다라고 낙관적으로 좀 전망을 해봅니다. 네, 벌써 잔여 백신 맞았다고 SNS 인정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신 것 같더군요. 아무튼 두 분 말씀 종합하면 백신 공급도 원활하게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래야 백신 접종 속도가 더 붙을 수 있겠고 또한 더불어서 잔여 백신 예약 시스템도 좀 더 부드럽게 진행이 될 수 있다면 더 빨리 1,300만 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께서는 저희 마지막 사건 큐브 조금 이따 함께해 주실 거고요. 김경호 인제대 교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